LG 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11월 1일부로 권영수 부회장님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룹 내부에서조차 이번 인사평가에 대해서 충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인사개혁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권영수 부회장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도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권영수 부회장님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1957년 2월 6일에 태어나셨고요. 금성전자 기획팀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LG전자의 그 옛날 금성전자. 맞습니다. 골드스타. 예. 왕관 무늬 있던 그 TV입니다. 그거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 39세 임원으로 올라서 LG그룹에서 가장 승진이 빠른 전문 경영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1등 LG를 강조하는 강한 승부욕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 경영 성과도 궁금하실 겁니다. 봤더니 LG화학 부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2012년에 이미 LG화학 전지사업 본부장을 맡아서 글로벌 유수의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를 이끌어서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가 원래 한 10개 정도였는데 20여 개로 2배 정도 확대된 경영 성과가 있고요. 네.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배터리를 시장 1위지에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그나와 합작법인 설립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LG전자 의장 시절의 경영 성과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룹 내에서는 구광모 회장 체제 안정화에 앞선 분으로 실질적인 2인자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권영수 부회장 하면은 전형적인 LG맨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특히 이번에 그 LG 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로 간 것이 파격이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네. LG 그룹 내에 있는 주요 핵심 계열사 대표는 다 맡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LG U+라든지 LG 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심지어는 LG 모기업 그룹 쪽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 젊은 구광모 회장의 오른팔이다, 2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굳이 왜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 이제 IPO까지 올리지 않은 이런 기업의 대표이사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하향이거든요. 승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회장에서 다시 계열사 사장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격이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원래 LG 에너지솔루션 일대 대표이사가 김종현 사장이었는데, 잘했어요. 일대다 보니까 잘해서, 분사를 시켜서 잘 진행을 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 코나 전기차, 이 화재로 인해서 현대차하고 나눠서 한 7대3 정도로 해서 한 70% 부담을 껴서, 배터리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 네. 부담도 있었는데, 바로 뒤이어서 그 GM의 그 시보레 볼트 전체 차량을 바꾸면서 100% 배터리 비용을 다 부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리콜을 한 거죠. 따라서 연달아 이 대규모의 이 전기차 리콜을 진행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하게 되면은 세계 배터리 이 제작사 중에서 가장 대표 기업이고, CATL은 양적인 부분들은 세계 1위지만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세계 1위.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미국에서 계속 소송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LG가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SK 쪽에서 LG 쪽의 전문가를 뭐 40~50명 정도 빼간다든지, 또는 이 영업 기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만큼 LG가 굉장히 중요한 이 기술적인 부분들부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건의 대규모 리콜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좀 추락을 하고, 또 자동차 제작사나 다른 곳에서 LG의 배터리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LG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었고, 또 사업 확장이라는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내년에 IPO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과 이런 부분들을 세계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종현 대표이사 체제에서는 좀 어렵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구광모 회장이 일종의 이 권영수 부회장한테 사실 부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일단 노하우가 가장 많고, 또 이 혁신이면서도 또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그만큼 1등 LG 맞습니다. 강조하셨던 분. 1등 LG를 또 만들어 온
그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권영수 부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젊은 총수라 그랬잖아요. 구광모 회장의 이 2인자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룹 내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만큼 계열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앞으로 주력 그 계열사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상궤도로 다시 올려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측면에서 부회장을 다시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려보낸 겁니다. 근데 그만큼 임무를 띠고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권영수 부회장이 LG 에너지솔루션에 부임을 함으로 인해서 LG 에너지솔루션 내부에서는 상당히 그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부분들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위에서 2인자가 내려오면서 또 전설적인 LG에서 그런 정도의 성공적인 승부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오겠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무장시키고 전투 모드로 바꾸는 이런 역할이 바로 권영수 부회장이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권영수 부회장이 오면서 이제 그림을 LG 에너지솔루션의 그림이 다시 재정립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LG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계열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회사가 LG 에너지솔루션. 그만큼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면서 한 10년대 동안에는 배터리 양이 공급량이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세계시장 개척뿐만이 아니라 양적 질적인 팽창의 임무를 LG 에너지솔루션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권영수 부회장의 취임은 더더욱 의미 있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을 그냥 선생님으로 내려앉힌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임 선생님. 그렇죠. 주임 선생님이죠. 반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완장 찬 겁니다. 완장 치고 내려온 건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업계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파격으로 봤었고요. 이 바깥에서 그렇게 볼 정도니까 안에 내부에서는 뭐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지 않았느냐. 또 이 권영수 부회장이 각 계열사 사장을 하면서 다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을 시켰기 때문에 이분이 내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긴장감을 유발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재무장 하는 데는 이 인사 자체가 재무장을 만든 이런 어떤 방법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 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계열사 대표로 내려보낼 정도면 얼마나 LG그룹이 배터리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또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취임되신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뭔가 업적이나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네. 벌써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업은 미국에서 한 1년 전에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회사입니다. 수소 트럭. 니콜라인가요? 니콜라죠. 니콜라 자체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장 광고 이런 것들 통해서 너무 이제 이 보고서가 이제 유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니콜라 자체가 백지는 아니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거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니콜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권영수 부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니콜라에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전담 맡아서 지금 몇 년입니까? 2000년대 뭐 29년인가요? 2029년까지 예, 그때까지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통적인 제작사도 중요하지만은 새로 떠오르는 스타트업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 중에서 니콜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의미가 본격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양적인 팽창, 또 질적인 관리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또 저명하시기도 하고 업계에서 지명도가 높으신 또 우리 김필수 교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권영수 부회장님이 어떻게 회사를 좀 운영할 것 같다 이게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적어도 관계가 있겠죠. 이제 관계가 있어서 자문을 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마 그림이 많이 더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투트랙 모드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적 팽창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CATL입니다. 네. 뭐 명실상부한 세계 넘버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로 중국 기반의 인산철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그 LFP 배터리 쪽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요새 NCM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확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NCM까지요? NCM 쪽도 이제 진출을 한다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스탠다드 모델 이하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보급을 해서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또 요새 LG하고 SK가 LFP도 진출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색 갖추기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가능성이 스탠다드 모델 이하인 경우에는 LFP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20%에서 30%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LG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 NCM 배터리만 갖고 있는 것보다 LFP까지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이 권영수 부회장의 타겟은 CATL을 좀 더 넘어설 수 있는 명실상부한 양적, 질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넘버 1, 2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세계 6개 지역의 공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현대차하고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쪽에 지역에다가 이제 직접 이 니켈이나 이런 것들 원석을 캐서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투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럴 정도로 세계 곳곳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 배터리 투입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원자재가 나오지 않는데 그 원자재까지 해당되는 지역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그 배터리의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중국은 또 별동대로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새로운 시장이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인도라든지 특히 동남아 쪽에 해당되는 거, 뭐 남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앞으로 전기차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글로벌 배터리 제작사의 넘버 1이 되겠다는 토끼를 가지고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ATL을 이긴다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서 좀 더 확산을 하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마 권영수 부회장의 추진력이라든지 또 지도력, 또 어떤 그 시너지에 대한 것들, 또 전통적인 기존의 어떤 실적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장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기대감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임기 내에 CATL을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대목인 것 같고, 해외 시장 개척에 더 활발하게 나서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아니 그런데요, 권 부회장님의 부임이라는 이 잔칫날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헝가리에서 차량용 LG 배터리를 장착한 제규에 또 불이 났습니다. 이거 네. 또다시 다른 리콜 사태로 번지는 건 아닌가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규어가 되면 전기차 아이페이스거든요. 아이페이스. 이 모델이 지금 이번에 헝가리에서 이 화재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지역에서 먼저 났었죠.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문제는 같은 차종에 이 같은 배터리가 여러 건의 전기차 화재가 생기면은 이제 일반 제3자들이 갸우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고 여러 그렇죠. 건이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리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같은 차종에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건이 생기게 되면은 해당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한 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차도 모든 거의 수만 개의 제품이 부품이 조합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한두 건이 나오지만은 같은 차종에 같은 배터리 외에 가 이 화재가 생긴다는 얘기는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지금 두 건이 생겼으니까 같은 차종이에요. 한두 건 정도 더 생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LG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제3세계에서도 쳐다보고 있지만은 LG 자체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두 번의 대량 리콜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큰 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 진취적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발목 잡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번 이 제규어 두 번째 화재 사건도 원인이 지금 정확히 지금 밝혀지면은 다행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기차 화재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 자체의 셀이 불량이어서 내부적으로 화재, 열폭주가 생겨서 화재가 생기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셀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BMS 같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 예를 들어서 충전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무리하게 설정을 해서 실제로 셀이 이 계속 반복된 충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배터리 제작사의 책임이지만은 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IPS의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앞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아직도 자동차 제작사가 갑이거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제작사는 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콜이 생겼을 때, 특히 전기차 화재가 생겼을 때는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못 찾아요. 아무리 과학화된 전문가 집단이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코나 전기차 또 이 쉐보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완전히 못 찾다 보니까 자동차 제작사가 갑이지 않습니까? 100%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칼자루 주고 휘두른 거예요. 사실 현대만 하더라도 뭐 6대 4고 7대 3 사이거든요. 70%를 LG가 부담했는데 쉐보레 볼트는 100% 부담을 했어요.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요. 저 같은 벽 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눈에 선합니다. 선한데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시스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GM하고 LG가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새로 짓고 있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쉐보레 볼트 정도는 우리가 그냥 부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쉐어해야 돼요. 나눠서 이 리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인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화재가 계속 생기면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만큼 넘버 원을 달리고 있는 원투를 달리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 주요 타켓이 되고요. 적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콜을 한다 하더라도 100% 셀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되고 일단은 화재가 LG 배터리가 들어간 화재가 생기면은 차량에 화재가 생기면 문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규어 IPS에 대한 것들도 눈여겨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모 매체 기사를 보면 권영수 부회장님께서 노발대발 하셨다는 그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 사건이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IPO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만큼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본 걸로 따져보면 기회도 있는 것 같고요. 위기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와 기회 속에 과연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 한중일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전기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욕심을 내는 게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술과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중 간의 경제 갈등 측면에서 또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경우도 제치고 LG가 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아까 권영수 대표 체제에 하에서 좀 더 이 단점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네. 명실상부한 배터리 제작사 특히 전기차를 좌우하는 슈퍼을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수익 모델도 극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숙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장과 더불어서 아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관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더 속살에 대한 것들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지금 체제 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뭐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내부적인 부분들의 어떤 이 발전 방향 같은 것들이 나오리라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권영수 대표님의 행보에 M트렌드도 함께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언제든지 출연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